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업무 지시 1, 2, 3호 등이 나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도 나오는 것 같죠. 일단 난방과 냉방용 수요가 늘어나는 주기별 화력발전량도 살펴봐야 합니다. 무작정 화력발전 줄이라 그러는 것도 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화력발전을 줄이면 수력, 풍력, 태양발전을 늘릴 것인지, 또 기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여나갈 것인지, 향후 전력 수요는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 우리나라 기후온난화 정책의 기준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검토 없이 하시는 업무 지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겠지만 한 박자 또는 반 박자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1년 안에 하지 못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라 봐야겠지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당직 인선 통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스승의 날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는데요. 2부에 전화 연결해서 김덕영 선생님과 함께 단원고에서 순직한 교사님들에 대한, 특히 기간제 교사에 대한 미온적 입장, 이게 개선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김종대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정의당 소속이죠. 북한의 속내와 미사일 기술 진전 정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순항 여부 등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직 개편 있었습니다. 3선의 이춘석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는데요. 이 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살림, 인사를 책임지는 아주 막중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포부의 역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사무총장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렸는데 포부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대통령은 우리 촛불 민심이 만든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네. 우리 민주당도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도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 만에 집권 여당으로서 출발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중체단 시기에 사무총장을 맡게 돼서 솔직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대통령, 정부, 우리 당도 이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항상 변화하고 개혁하면서 여당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촛불이 만들어준 정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촛불의 민심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도 아마 부담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내년이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더욱더 임무가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펼 수 있는 것인지 네. 이게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어차피 선거에 의해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튼 최대표처로 당선되긴 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위에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목소리도 저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개혁적이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제대로 저희가 발굴해서 공천해서 국민의 마음속에 다가가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추미애 대표님 잘 도와서 우리 당이 10년 만에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표결 결과야 야당의 표결을 합치면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득표하신 득표율보다는 많지만 지지율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70%가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잘 뒷받침해야 될 국회에서 그런 임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추미애 대표 빼고 지금 주요 당직자 모두 교체한 것입니까? 예. 그럼 원내대표 선출을 하셔야 되겠네요. 내일. 예, 내일 합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당 내부의 지금 분류화, 과거에도 대선 전에도 비문, 친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당도 함께 심기일전하는 취지로 부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청와대와 정부는 변하는데 당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저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당직의 교체가 어떤 사람들의 자잘목을 따져서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적 요구에 더 부응하고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울 수 있는 길이 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려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각이 아니라 정말 잘해보겠다.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하는 좋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당 내부뿐 아니라 당 외부에도 그만큼 신경을 쓰셔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해찬 의원께서 보수 선보겠다고 하는 말씀은 선거용 말씀이었죠? 어차피 뭐 선거라는 것은 자기의 지지 결집층을 강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최고 선수가 높으신 의원님이 뭐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 아마 우리 지지층을 더 결집하기 위한 발언이지 않았겠느냐 예. 생각합니다. 또 뭐 반대쪽에서는 뭐 좌파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표가 그런 발언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이 국민들 간의 감정의 골이 쉽게 화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역할이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 말씀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한 보폭에 우리 당도 부합해서 네. 더 근접해야 하고 네. 또 그 국민의 뜻을 더 받들고 나가야 저희가 또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승리할 수 있고 네. 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왜 민주당에게 중요한지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많은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당 구조가 5당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과 야당이 4개나 있고요. 네. 우리 문재인 대표가 구체적으로 공약들을 피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당 부분의 공약은 우리 정부가 실행할 사안도 있지만 사실 지방정부가 실행할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내년에 지방선거에 승리해야만이 우리 문재인 대표가 공약한 것들을 지방까지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지금 정당 구조가 야당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급격히 내임덕 현상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지지보다 더 확장을 해야만이 우리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실은 공약한 공약들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시한 것들을 또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6월까지 1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당초 민주당 안에서 장관직 추천을 위해서 별도의 인사추천회 설치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당 중앙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당원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어요. 예. 인사추천이 설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천 권한만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뭐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네.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뭐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이견이 없었고 네. 뭐 좋은 분위기에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예. 예전 정부에서도 내가 인사 추천의 경우에 당청 간에 사실은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당은 이번에 당원의 이걸 명시해서 비공식적이 아니라 공식하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뭐 여기서 우리가 인사 추천위를 설치하고 또 사람을 추천받고 또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도의 인사 추천위는 설치하지 않기로 예.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또 국회 쪽에서 입법부 쪽에서 또 정부 쪽과의 어떤 뭐 소통과 화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영향력 이런 부분이 또 왜곡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긴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네네. 그 현명한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뜻은 잘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9년 만에 앞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집권 여당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당청 간에 어떤 관계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추미애 대표는? 우리 추미애 대표님은 이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셨어요. 예. 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이 정부와 당과 국민이 이 조화로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함께 가야만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지. 네. 당이 먼저 나가거나 뭐 또 정부가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청와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예. 저희가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전달하고 예. 또 집권 여당으로서 청와대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정책 기조를 네.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도 살고 네. 우리 민주당도 사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시중에 들리기로는 2파전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하고 홍영표 두 의원. 분만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 예.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 보십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저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이 든든한 파트너로 누가 적합하느냐 예.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의 선택에 가장 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유의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경제 예. 위기라든가 안보 위기, 민생 위기 등. 그렇죠. 이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5당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도 예. 야대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피고 법을 만들려고 해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하나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당청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야당들 간의 소통 능력도 굉장히 요구한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는 정말로 좋으신 분, 잘하실 분이 해야 하는데 두 분이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이 하셔도 충분히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5당 체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각자가 전부 다 자강론으로 지금 돌아선 느낌이 네. 듭니다. 협치와 연대 이 부분 뭐 어떤 분들은 선거가 끝나면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흡수될 것이고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판단도 사실은 여기서 바로 어느 정당과 정당이 합치고 이런 예. 것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능하다고 하면 네. 정책적 연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은 정당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원칙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야당한테 뭘 강요하기고 집권당으로서 뭐 어떤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네. 우리 당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연함과 포용력을 가져야만 네. 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국회 관계가 엉망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폭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네. 있고요. 또 예. 야당 의원들도 만나보면 네. 이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기 때문에 발목 잡기는 않겠다. 네. 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해서 대한민국과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꾸준한 대화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무수석이 정병원 선대본부장이었습니까? 예. 정병원 전 의원이 이 조인을 했고 이제 참여를 했고 또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중에서 원내대표가 들어설 것이고 또 우리 이춘석 사무총장께서 이제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면서 이 당청 간의 역할과 그리고 각 5당과의 이 소통 이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주 5당의 대표들을 불러서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젯번에 국회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네. 야당 간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부를 마련하고 네. 그 전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당과 사이의 소통, 예. 또 뭐 청와대 참모들의 소통, 또 직접 대통령께서 야당의 대표라든가 이거 설득하는 작업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네. 새로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하고 우리 민주당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외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에 대한 함합평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데 당사자의 수락을 지금 청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두는 것이 청와대를 구성하는 것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총리가 곧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열리게 되면 총리 후에 예. 사실은 구체적으로 장관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네. 노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까지는 청와대 인선에 주력할 것 같고요. 다음 네. 주 정부부터는 뭐 구체적으로 내각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현 정부 장관들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일정 부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무조정실장, 네. 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먼저 임명하고 네. 여기에서 뭐 일단 차관들이 먼저 임명된다고 하면 차관을 통해서 정책을 일정 부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신임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